대한민국의 힘을 배가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비판 일색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영입 대상으로 꼽았던 정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에 내정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현 정권과 어색한 조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한복 바지에 양복 상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선진당을 휘저으며 단행한 개각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고, 민노당은 허수아비 총리가 재연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은 현 정권과 정 총리 내정자의 색깔이 맞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대통령의 총리 임명 동의안이 넘어오는 대로 인사청문회 특위를 구성해 15일 이내 심사 절차를 마무리해야 함에 따라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야당은 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의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검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어서 인사청문회가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종플루 감염에 과음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끼칠 걸로 보시는지요? 생각보다 위험성이 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회식 자리라면 술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회식할 때 술이 꼭 있어야지 또 이렇게 직원들 간에 또 친목 도모하고 하니까 술은 항상 시키는 편입니다. 하지만 술을 즐기다간 신종플루와의 싸움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플루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침투하면서 감염되는데, 알코올은 호흡기 자체의 세균 제거력을 약화시키고 무게질을 과다하게 소모시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팀 조사에서도 폐렴의 27%, 결핵의 23%는 알코올이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돼 음주가 신종플루 같은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술은 기관지의 산모의 기계적인 방어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특히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게 합니다. 특히 술잔을 돌릴 경우 침 방울이 함께 섞여 바이러스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술잔을 함께 사용하지 말고 취할 정도의 음주를 자제하는 등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건전한 음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음으로 술에 취해 씻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행위는 면역력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감염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신종플루 유행기에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노인층에서 많이 걸리는 계절성 독감과 달리 이 신종플루는 20대 이하, 이 젊은 층의 감염자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중원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신종플루 감염자의 76%가 20대 이하입니다. 유럽에서도 신종플루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72%가 20대 이하이고 국내에서도 감염자의 72%가 10대와 20대입니다. 이처럼 노인보다 2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신종플루에 더 많이 감염되는 것은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1957년까지 유행한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족보가 같은 겁니다. 때문에 1957년 이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노년층은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 면역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65살 이상 노인의 33%가 신종플루의 교차 면역을 나타내는 항체를 갖고 있었지만 65살 미만은 8%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젊은 층이 신종플루에 더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 수가 많은 만큼 외국의 경우 젊은 층 사망자도 많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계절형 독감처럼 신종플루도 그 노인에서의 그 치사율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젊은 층의 그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도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독감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뒷걸음치던 우리 국민 소득이 1년 전 금융위기 이전만큼 회복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 총소득은 239조 원. 1분기보다 5.6%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21년여 만에 최고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2분기에 비하면 0.5% 증가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의 소득과 실질적 구매력이 크게 줄었지만 2분기에는 급속히 회복해서 제자리로 왔다는 뜻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마이너스지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2.6%로 회복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회복세가 다시 느려지지 않도록 4분기 예산 중 10조 원 이상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출 증대가 계속되고 이것이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져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줄어들더라도 자생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씀씀이를 크게 늘린 만큼 나라 살림이 적자를 면하는 것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최소한 4,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구영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일벌레처럼 살다가 행복도 잊은 건 아닐까요? OECD 회원국들의 여가 비율을 따져봤더니 우리가 거의 꼴찌였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직장인 윤영준 씨의 퇴근 시각은 오후 6시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도착하면 1시간 정도 지납니다. 윤 씨의 여가는 이때부터입니다. 운동 1시간, 독서도 1시간 정도, 여기에 TV 시청까지도 하면 여가는 4시간 안팎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뒤돌아서 또 9시, 10시거든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OECD의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국민의 여가 시간은 하루 평균 5.2시간, 비교 대상 18개 회원국 중 8위, 중간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과 여가의 비율을 따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유급근로는 여가와 같은 5.2시간으로 여가와의 비율을 따지면 정확히 1위입니다. 우리보다 근로의 비율이 더 높은 나라는 멕시코와 일본뿐일 정도로 여가 빈곤국에 속합니다. 이 같은 여가 부족은 일상의 행복 수준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OECD가 조사한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30개 나라 중 25번째에 불과했습니다. 재밌으면 죄의식을 느끼고 행복하면 뭔가 불안하고 이런 그 강박관념 속에 우리가 굉장히 억눌려 사는. 또 우리나라는 회사 일에 쓰는 시간은 OECD에서 가장 길지만 가사를 하는 시간은 가장 짧은 기형적 특성도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김대중 전